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에듀윌에서요. 전문 교수로서 여러분들의 사회복지사 1급을 합격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손영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세 번째 시간인데 사회복지사 1급의 모든 것들 중에서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1급을 어떻게 취득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에듀윌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취득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듀윌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최상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 주셔도 돼요. 우선 첫 번째는요. 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급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도 시험을 보아서 취득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다양한 전공 과목들과 그다음에 그 힘든 실습을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는 걸 차곡차곡 해내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는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교시마다 40% 이상, 즉 과락을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총 8과목의 점수는 200점이었었잖아요. 200점 중에 120점, 즉 60% 이상을 맞추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60%예요. 그러면 200문제 중에 120문제 이상만 맞추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출제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깊이, 난이도도 상당히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즉 난이도가 하가 있고 중이 있고 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하나의 수족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물고기들을 얻기 위해서는 즉 200문제 중에 60%인 120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죠? 분명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듀윌에서 공부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엄한 데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거에 갖고 막 거기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낮은데 엉뚱한 데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는 난이도가 상당히 깊은 이런 문제들을 갖고 고민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공부가 안 되지? 왜 내가 시험 점수가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것들 갖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에듀윌에서는요. 여러분들 기본서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기본서는요. 우리 전체 그 1급의 적중률이요. 어마어마합니다. 95%예요. 95%. 그러니까 200문제 중에 190문제가 우리 기본서 안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만큼을 자, 일부 놓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바로 우리 기본서, 에듀윌에서 그 저자 직강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다 교수님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서 최근 5년 동안에, 최근 7년 동안에, 최근 8년 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갖고 가장 최적화된 기본서를 한 권으로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과거에는요. 각 과목마다 8권이 되어 있었어요. 그 8권을 압축을 해갖고 한 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압축된 그 교재 안에서도 95%, 즉 190문제가 우리 기본서 에듀윌에서 지금 적중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120문제 맞추는 거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하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암기하라는 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 그것만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120점 이상 또는 170점, 180점, 하물며 190점까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는 뭘까? 5%. 각 과목마다요. 최신, 신개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시험을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선 가장 내가 자신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문제 있었어? 근데 처음 들어보는 문제야? 생소해? 그럼 넘겨요. 넘기고 또 새로운 문제들, 또 이제 내가 익숙한 문제들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90% 이상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신개념 문제를 갖고 꽁꽁
헤매고 거기서 시간을 낭비를 해버리면 한 문제당 얼마였어요? 바로 1분씩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킹까지 고민을 한다면 50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만 마킹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한 문제를 갖고 끙끙거리면서 2분, 3분, 4분이 넘어가 버리면 쉬운 문제들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분명하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다 풀고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 체크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마킹을 하시는 이런 방법을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만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합격생들하고 수험생들이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질문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에 합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부 방법인데요. 우선 수험생들은 이런 얘기들을 학습 질문에다가 많이 올립니다. 저 에듀윌 커리큘럼대로 공부 꼭 해야 되나요? 에듀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뭐냐면 기본 이론을 듣고 실전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을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신 법령 특강을 들어야 되는 요 순서들이 있거든요. 한 5단계 정도의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분들. 자, 합격생과 수험생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수험생들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기본 이론만 공부하면 다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번째, 기본 이론 1 해독해야 되나요? 아니면 3 해독해야 되나요? 3번 들어야 되느냐? 1번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물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험까지 1개월 남았는데 1개월 안에 내가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말이죠. 합격생들은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합격생들은요.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회독 갖고는 내가 개념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는 거죠. 2회독을 하는 거예요. 2회독 할 때는 내가 1회독을 정독을 했으니 2회독이나 3회독은요. 1.3배, 1.6배 정도로 좀 더 빠르게 해서 듣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의 효율성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합격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이제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약 노트를 썼다라고 합니다. 요약 노트.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도 내가 개념 정리가 안 되었거나 모호한 내용들은 별도의 요약 노트에다가 다 기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쓰고 그다음에 그거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합격생과 수험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합격생들은요 그런 얘기 안 물어봅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3개월 안에 나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요 3개월 안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45일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에 대한 전공 지식이 다 개인차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합격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에듀윌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대로 기본 이론, 실전 문제, 그리고 핵심 요약,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최신 법령 요 1년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자, 강좌 수를 계산을 해보면 총 8과목이잖아요. 8과목에 대한 부분에 기본 이론을 하게 되면 자,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면 이거 3개월 아니면 다 기본 이론 끝납니다. 그 다음 번째 실전 문제, 핵심 요약,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개월 안에 8과목이 모두 끝나면 그 다음 번째는 다시 한번 좀 들어보는 거.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내가 개념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5일 만에 자 45일 만에 합격했다는 합격 수기가 있던데 그거 가능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에듀윌 홈페이지에도요. 45일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합격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은 기본적으로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공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분은요 정말 사회복지사 1급을 위해서 거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것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신 분들이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잡을 갖고 있으면서 퇴근 후에 2~3시간 또는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아마도 45일 만에 합격하신 분은요 그것만 공부하신 분이에요. 사회복지사 1급만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차, 전공 지식에 대한 개인차와 그 다음에 시간을 얼마큼 할애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답노트를 꼭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이쪽에서 보면 이제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지행동 모델에는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행동을 바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만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앨리스의 그 비합리적 신념, ABCD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고 요약 정리를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잘못 그 개념 정리가 이해가 됐다면 비슷한 문제나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또 똑같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틀렸는데? 지난번에 모의고사 이거 봤는데 그때도 이거 또 틀렸는데? 자꾸 틀린 문제가 틀려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손이 오답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꼭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내가 잘못된 이 행동을 고치려면 내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 되는 거고 신념이 바뀌면 정확한 정답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오답 노트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이거 고민할 시간 내가 공부한다니까. 학습 질문란에 3개월이면 합격합니까? 뭐 누구는 45일 만에 합격했다는데 이번에 저도 45일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또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그거 고민할 시간에 나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뭐냐면 합격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지 않아요.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를 보면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실전 문제는 꼭 오답 노트를 활용했다. 그것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합격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교수님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고 벅차고 8과목을 다 하루에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도 교수님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하니까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수님이 얘기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를 정리하시는 방법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4가지 형태로 둘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 이론이 있어요. 자, 기본 이론은 보통 한 과목당 15강에서 16강 또는 뭐 14강 이렇게 해서 기준을 한 15강 정도로 두고 있고요. 사회복지 법제론만 한 20강이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이 사회보험법이 5가지 국민연금, 건강, 노인,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등등 쫙 해서 그 많은 것을 15강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20강 또는 22강 정도로 기본 이론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법제론을 제외한 나머지 강수는요. 보통 한 15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강당 한 50분에서 1시간 내외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게 바로 기본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론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연동시키기 위해서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회복지 전공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안에는
테스트 1, 테스트 2라고 해갖고 실전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문제풀이는 최근 7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게 될 그때 최적화된 문제들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요거 문제가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요런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해서 교수님이 직접 출제한 문제와 기출문제를 혼용해서 총 25문제씩 테스트 1, 테스트 2 두 가지 형태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 이론에 대한 개념 정리를 바로 테스트 1과 테스트 2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시험을 봐서 내 수준이 25문제 중에 10개를 맞췄는지 15개 맞췄는지 20개를 맞췄는지를 검증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틀린 부분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고민하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또 2회독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핵심 요약이라고 해갖고 기본 이론을 압축하고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깊이 있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 핵심 요약집이라는 것이 별도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로 해서 바로 이론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론을 정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로 온라인 모의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내가 그 부족한 과목 안에서의 소제목들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걸 다 5단 노트를 쓰라고요. 5단 노트 써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한 달 전에 마무리 특강이 있거든요. 마무리 특강과 그 다음에 최신 법령 특강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요 내용대로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신다는 거죠. 분명 합격하십니다. 합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합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단계별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8과목 중에 연계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목별 관계도를 보게 되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있죠. 인행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인행사와 사회복지 실천론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대표적인 뭐 인간에 대한 발달 단계부터 해갖고 각각의 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부터 해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뭐 등등 칼 융이 얘기했던 뭐 개인심리 이론부터 다양한 이론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 구성되어 있는 이론들을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례 위주로 바로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론이 같이 연동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 기법들, 기술들, 전략 기법들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들이고,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천 기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천 기법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그 대상별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실천 기술론입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그다음에 실천 기술론을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실천 기술론과 그리고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을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바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법제론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안에도 법이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 법제론 안에도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동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행정론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역사회복지론,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바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중에는 이제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는 부분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도 나오고요. 지역사회 복지론 여기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계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그 실험 연구라는 거는요,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어서 그 통제 집단을 기준을 두고 실험 집단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면서 실험 집단에 대한 상승이나 하강에 대한 부분을 보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일반 실험 연구인데요. 단일 사례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없는 거죠. 그냥 실험 집단 하나만을 갖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통제가 없으니까, 통제 집단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잘 되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초선 단계, 즉 A와 그 다음에 개입 단계 B라는 부분으로 A, B 설계, A, B, A 설계, A, B, A, B 설계
또는 BAB 설계, 다양한 설계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복지조사론이나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목별 이제 순서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눈다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하시면서 실천론을 공부하시고, 실천론을 공부하시면서 실천기술론을 공부하시고, 실천기술론을 공부하시면서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퍼펙트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복지정책론과 법제론을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고요. 법제론을 공부하시면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면서 사회복지행정론을 이어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별로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3회독 해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1회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자, 빠르기 배속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2회독하고 조금 더 빠르게 해서 3회독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답 노트를 이때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이때부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핵심 요약을 통해서 1회독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오답 노트나 요약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때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부분인데요. 1회독 정도를 하시고요. 이때도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로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결과물,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8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시고 그냥 교수님 강의 내용대로만 따라만 오신다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세상에는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얻은 그 자격증은요, 바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몸값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을 꼭 취득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공부하신다고요? 바로 에듀윌입니다. 에듀윌에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최적화된 전문 교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찾아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에듀윌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어디서 선택해야 될까요? 에듀윌이에요. 저를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곧 합격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모습을 뵙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강 신청을 하시면 바로 모니터에서 다시 한번 길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